지금 폐교했잖아요 예전에. 여기가 무섭다고 돌아서 다닐 정도로 험악한 상황이었죠. 여기 여고괴담을 찍은 적도 있어요. 박쥐가 있었고 박쥐. 이렇게 허물어지려고 하는 그런 건물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정말 부담이었어요. 정원을 먼저 만들었죠. 7년 동안 토목공사와 식목 작업을 했어요. 폐교를 리모델링 한 겁니다. 이어지면 총 투자가 얼마 정도? 한 뭐 12억 정도? 10년 동안 이 정원을 만들고 이곳이 이제 전라북도 민간정원 8호로 등록이 되면서 13,000명이 다녀가 있습니다. 모두가 외면했던 이 흉물이 이제 연간 13,000명이 넘는 방문객을 끌어모으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퇴직금 12억 원을 쏟아부은 한 남자의 고독한 투쟁, 폐교를 진정한 치유의 공간으로 만든 기적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대기업에 근무를 했고요. 퇴직하고 인생 2막을 이제 이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32년 근무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 꿈은 이뤘는데 60을 못 넘기고 나와야 했어요. IMF 시절 친구들과 함께 노후를 계획하며 구매했던 폐교. 시간이 흘러 모든 책임과 지분을 홀로 떠맡게 됩니다. 이 공간은 임 대표님의 새로운 2막이자 공익적 사명을 위한 오브제가 되었습니다. 폐교는 어떻게 하다가 구매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 이제 폐교는 살라서 산 것이 아니고 IMF 때 그때 국가가 돈이 없어서 폐교를 많이 팔았어요. 네. 친구들이 있었는데 노후에 와서 같이 집 짓고 살자 그런 의기투합을 해서 같이 샀다가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지분 인수를 다 해가지고 다 도맡아서 이제 하게 된 그런 경우죠. 폐교를 명소로 만든 첫 번째 비결은 재활용입니다. 건물의 뼈대를 그대로 살려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30년 넘게 견고함을 유지한 학교 건축의 장점을 극대화했습니다. 안에 가면 뼈대가 있어요. 철근으로 들어간 거, 그리고 지붕, 그다음에 바닥. 이게 이제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 구조를 재활용한 겁니다. 여기가 이제 학생들 그 운동장이었습니다. 단을 한 3m 이상 높이고 이제 이렇게 정원으로 만들었죠. 폐교의 흔적이 없죠. 이게 뼈대를 재활용함으로써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 8천 정도. 코로나 때 갑자기 물가 지수가 올랐어요.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2배씩 올란 상태였어요. 이 학교 건물은 대부분이 잘 지어요. 30년, 40년 가까워도 콘크리트가 아주 견고하고 좋아요. 그래서 내가 노출 콘크리트로 지금 한 겁니다. 그 안에도 보면은 콘크리트가 건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꿀팁인데 이거 앞으로 하실 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살려야죠. 폐교 활용의 또 다른 꿀팁은 공익교육시설로서의 법적 이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체험과 교육을 중심으로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폐교는 대부분이 위치가 나쁜 터는 거의 없어요. 첫째, 위치가 좋고 개인이 갖고 있던 것도 보육시설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근린시설 1종이나 2종이어야 되거든요. 그 일반 보존지역에서는 근린시설 허가를 안 해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따르면. 그래서 교육시설이 유리하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식적으로 보면 꿀팁인데 이런 걸 간파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확장시키거나 하려면 굉장한 그 자신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폐교재생은 10년간의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흙 3,000차, 돌 350차를 직접 나르고 버려진 기찻길 침목과 폐교 벽돌까지 재활용해서 정원의 기초를 홀로 다졌습니다. 포천에서 남북 철도 연결할 때 나왔던 이 침목을 갖다가 제가 잘라서 혼자 다 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저 아까 그 철거한 폐교 거기 나온 벽돌을 여기다가 깔은 겁니다. 계단 이런 것도 제가 누구 힘 안 빌리고 혼자서 다 한 일들입니다. 흙 3,000차를 여기다 넣고 이 돌을 350차를 넣어서 이 토목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으로 아늑하게 한다는 것이 그 구조적인 것이고 이어지면 총 투자가 얼마 정도? 한 뭐 12억 정도? 정원 역시 남다른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풀이 나기 전에 꽃을 심어 공간을 선점하는 방식. 치열했던 그의 인생처럼 정원도 전략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300가지 정도 야생화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늦가을까지 꽃이 이제 이렇게 피게 되는데 이 넓은 공간에 풀을 어떻게 이기냐. 꽃을 많이 심어서 풀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나니까 풀이 날 그런 공간을 꽃이 선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정원을 유지를 한다. 제
비급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가장 힘든 것은 건물을 짓는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지역 주민들과의 융화가 그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점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폐교를 해서 난 이 점이 좀 제일 힘들었다고. 폐교는 대부분이 그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산물이라고 봐요. 거기에 이제 국가가 건물을 진 것인데 그 공동체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가 만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한테 줘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깊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융화하고 지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어요. 외지에서 들어온 저 같은 사람이 적대시 받죠. 임 대표님은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은혜 갚는 일을 택했는데요.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이유를 만들어서 공익적 가치를 돌려주는 것, 이것이 공간 재생의 진정한 목표였습니다. 어떻게 극복하느냐? 천성 그분들한테 은혜 갚는 일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와야 할 이유를 만들어야 돼요. 저처럼 이제 치유에 목매가지고 공부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그게 중요하죠. 프로그램이 중요해요. 이거는 처음부터 돈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1막은 연습이고 2막 60 이후에는 내가 세상에 어떤 공익적 사고 살겠다. 가장 큰 보람은 바로 이곳에 찾아온 발달장애인 단체분들의 변화입니다. 8번, 9번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찾아온 분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명을 느꼈습니다. 저분들이 올 여름까지 해서 8번을 했거든요. 오늘이 9번째인데 처음에 왔을 때보다 지금이 엄청나게 밝고 발표력도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뭐 이런 그 낯선 공간에 와서 뭐 행사를 한다는 그 자체를 거부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뭐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다양한 모습으로 저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게 가장 두드러진 거고, 지금 발표도 잘하지만 저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난 보람을 느끼죠. 또 제가 이 오브제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임 대표님의 꿈은 이곳을 건강할 때 정신적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공간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찾아온 발달 장애인분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한 체류형 치유센터가 그의 최종 목표입니다.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좀 궁금한데요. 체류형 치유센터 하는 게 꿈이에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체류할 수 있는 건물을 하나 짓고 거기에서 한 20가정 정도가 3박 4일이나 뭐 4박 5일을 와서 치유하고 하는 거죠. 강원도에 오색약수라고 있어요. 이시영 박사님이 하시는 치유센터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하는 말처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과정이 길게 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볼 뿐이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것을 한 거예요. 폐교는 임교 대표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닌 인생 2막의 오브제였습니다. 모두가 찾는 진정한 치유의 명소로 거듭난 이곳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귀농스쿨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